네, 저는 유로모니터 한국지사에서 비즈니스 총괄하고 있는 최승용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유로모니터라고 하면은 물론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지만 취준생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 유로모니터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로모니터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이고요. 저희는 주로 일반 소비 제품목, 즉 식료품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FMCG라고 불리는 일반 소비 제품목에 대해서 전 세계 16개 오피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사장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볼 것 같아요. 네, 이력서도 그렇죠. 받으시고 채용도 많이 진행하시고 면접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최근에 면접 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네, 현재 저희 한국지사도 활발하게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인터뷰를 하고 있고 다양한 면접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사장님이 지사장님으로서 가장 많이 보는 지원자의 역량은 뭘까요? 현재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모든 외국계 기업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당장 실무에 뭔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모니터에서는 어떤 직무를 가장 많이 채용하죠? 저희는 아무래도 산업을 스터디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연구 직군 한 분야와 그리고 이 저희 서비스를 셀링하는 영업 직군, 그리고 두 팀을 지원할 수 있는 백오피스 분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TO가 배정되는 직무는 어떤 직무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두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애널리스트 직군과 세일즈 직군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어떠한 현상과 산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트렌드가 일어나고 왜 이런 제품들이 개발됐고 이 제품들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면접장에서도 그러한 호기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겠네요? 물론이죠. 그 관련해서 산업군에 대해서 얼마만큼 흥미를 갖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많은 질문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지원자가 얼만큼 많이 산업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질문만 해봐서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산업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저희가 뭐 엄청난 시니어 경력자를 뽑지 않는 이상은 산업 지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터뷰나 테스트를 할 때 이 사람의 산업 지식의 수준보다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데 논리가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MCG 산업에 대한 뭐 포캐스트, 즉 미래 동향이라던가 경쟁사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지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라면은 충분히 좋은 지원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그게 논리적으로 과연 결과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서치 펌을 가고 싶어 하세요, 사실. 사실 취준생분들은 그런 편견이 있긴 합니다. 외국계 리서치 펌은 학벌을 많이 볼 것이다. 네. 특히나 애널리스트 부분은 학벌을 많이 볼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채용되신 분들을 토대로 보면 그건 전혀 사실은 아니고요. 물론 굉장히 학벌이 좋으신 분들 계시지만 소위 말하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실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벌이 좋아서 채용이 되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는 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산업 지식을 탐구하는데 논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패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혹은 미국의 유명 탑10 대학이 아니더라도 역량이 있다라면 주저 마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직무, 영업 직군도 굉장히 많이 뽑는다고 하셨는데 네. 영업 직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영업 직군은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많이 뽑고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고 어떠한 리소스를 뽑을지 그 하이어링 매니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고객에게 밸류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셀링하다 보니까 고객에게 뭔가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형의 것보다 무형의 것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형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밸류를 고객에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네, 지사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열정, 에너제틱한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고객에게 다가갈 때, 그리고 잠재 고객을 찾는 능력, 이때는 열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무형의 물건이다 보니까 단순히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무형의 서비스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 서비스를 변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서비스를 변형할 때 고객의 니즈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또 한 번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애널리스트 직군이나 영업 직군에 면접 보신 인재들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인재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회사에 이제 출근하기 시작한 세일즈 직군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저희 유로모니터 회사의 서비스와 솔루션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이 아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B2B 대상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아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이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랑 같이 일하셨던, 그리고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홈페이지라던가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다 파악하고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인터뷰를 진행한 거죠. 기존에 유로모니터에 다니셨던 직원분들, 관계자분들이랑 인터뷰를 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역량이고 어떠한 것들이 이 직무에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접에 임했던 거죠. 확실히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상품을 파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떠한 산업에 속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단순히 데스크 리서치, 즉 인터넷을 통해서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대면 인터뷰, 링크드인이나 다른 SNS를 통해 가지고 유로모니터에 재직하셨던 분들을 인터뷰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얻으셨다라는 거는 면접관 입장에서 애사심 플러스 충분히 그렇죠. 바로 실무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지원자구나라는 판단이 서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역량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진짜 입사하고 싶구나라는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를 감동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력서 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직무 경험이라던가 이력이 중요하겠지만 면접 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솔직히 뭐 레주메나 이런 서류적인 것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을 때도 레주메 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경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면접 진행했을 때는 어떠한 단 하나의 인상도 받지 못한 면접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이 직무에 지원하고 내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셨던 그 지원자분의 이력서에서 굉장히 좋았던 점, 이 부분 때문에 면접장으로 불렀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그 포지션에 대한, 그리고 이 포지션이 맞게 될 R&R, 롤 리스파서빌리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역량이고 어떠한 점들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본인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조하고 핵심을 짚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확실히 이력서라고 하면은 외국계 기업의 이력서는 자유 이력서이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이력서 한 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 기업에 지원하시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사 담당자나 직접 뽑는 이제 지사장님 같은 분들은 핵심을 못 짚어낸 이력서라고 느낄 수가 있겠네요. 물론이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이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고 수많은 면접을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소한 차이, 그리고 어떤 열정들이 바로바로 레주메에서 나타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취준생분들도 아까 말씀 주셨던 R&R,
업무 상세, 그 직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업무 상세에 매칭되는 이력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는 지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JD, 즉 채용 공고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게 내 이력을 다시금 재구성하는 것,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또 하나, 보통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이제 제 경우만 봐도 저는 순수 국내파 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한 번도 유학을 가지 않은 순수 국내파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총괄하는 지사장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영어를 잘하면 물론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영어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역량이 없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을 채용하거나 더 승진을 시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외국에선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여러분들이 영어가 조금 미숙했더라도 본인의 역량과 실무 역량이 뛰어나다면 승진의 기회,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열려 있습니다. 비단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굉장히 뛰어난 인재예요. 하지만 이 인재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Hi, Hello, Goodbye 이 정도 수준밖에 못하는 인재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디자인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본사에서 통역하는 통역사까지 따로 붙여서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네요. 저도 이제 외국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영어를 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무 역량만 뚜렷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영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도 면접을 보다 보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떨림, 그리고 긴장감, 영어로 얘기해야 된다는 긴장감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1%도 보이지 못하는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긴장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극복해낼 것인지 하나의 면접의 부분으로 저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그런 의지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취준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외국계 기업은 연봉이 높을까 낮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특히나 그렇죠. 다른 기업들은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범위가, 외국계 기업은 정보가 굉장히 노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궁금해하시고, 또 최근에는 직무별로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개발 직무나 UX 직무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굉장히 올라갔고, 초봉의 경우에도 다른 직무들은 연봉 상승폭이 굉장히 더디다는 평가도 많이 받는데, 네. 외국계 기업의 초봉은 어떤 수준일까요? 신입 초봉을 만약에 물어보시는 거라면, 기존 우리나라 기업, 소위 말하는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력을 쌓아가면서 본인의 역량과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위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임금 상승, 그리고 베네핏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급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외국계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신입 연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역량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을 때는 그 인상폭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 프로농구 선수도, 프로축구 선수들이랑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역량이 있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우는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저희 권리이고, 회사도 그걸 놓치진 않습니다.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잡고 싶고, 이 사람을 철저하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외국계 회사의 생태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역량이 없고 특별히 의지도 없고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국계 병원은 냉정하게 잘라내는 게 이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정말 내가 역량을 보여줬다 그랬을 때 최대한으로 연봉 상승률은 얼마까지 보셨어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컨피덴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본 가장 큰 최고 연봉 인상폭은 40%였습니다. 그 전년도 연봉 대비 40%가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3천만 원을 만약 신입 초봉으로 시작했는데도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면 1,000만 원 이상 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사실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거는 40%가 맥시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 취준생분들이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인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구조다. 외국계 기업을 꿈꾸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 이유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선택을 하거든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수직적인 구조고 경직화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자유롭게 내가 직무 역량을 펼치고 싶고 업무도 하고 싶은데 그런 성향과는 나는 대기업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선택한다. 이런 취준생분들도 많아요. 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외국계 기업의 문화 수평적인가요? 그 또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외국계 기업에서 커리어를 디벨롭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외국계 기업은 자유롭고 뭔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수평적인 문화일 것이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안 좋은 문화와 외국의 안 좋은 문화가 섞여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만 이게 응집되는 조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타이틀이 외국계, 회사 이름이 외국계, 그리고 외국 투자 기업이다 라고 해서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사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지,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인터넷과 매체에 공개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판단하실 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듣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듣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지원할 때도 그 회사가 어떤지 확실히 리서치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계 기업이라 할지라도 다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그 구성원들의 몫이죠.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회사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회사가 되고요. 나쁜 사람들이 모이면 나쁜 회사가 되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요즘 특히 중고심이 많은 시대예요. 쉽게 말해서 이직이 잦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직이 잦은 분들이 항상 걱정을 하세요. 내가 이직이 잦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항상 압박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 이직을 많이 하셨나요? 그리고 이직이 잦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굉장히 낮게 보고 나를 서류 탈락시키지는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외국계 기업의 지사장이 봤을 때는 잦은 이직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직이 많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그 이직함에 있어서 본인의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명확한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원하는 골,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 패스를 위해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더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열정,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이직이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예를 들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이런 대답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플러스 점수를 주진 않고는 있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외국계 기업에서 이직을 하는 것은 나쁘게 보진 않는다. 다만 그러한 목표의식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혹은 개인 신상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는 이직 역시 좋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직이 잦은 편인가요, 구성원들이? 잦은 직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직군 같은 경우는 영업 같은 경우는 이직이 상대적으로 잦은 직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어떠한 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혹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셀링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산업 환경 자체가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다라든지 단순히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면접관 입장으로서는 크게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이진 않죠. 그럼 외국계 기업의 영업 직군에서는 이직이 꽤 잦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직이 잦은 이유가 연봉을 점프하기 위해서 이직이 잦은 걸까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욕심, 그러니까 커리어적으로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자아 실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업적으로도 내가 좀 더 폭넓게 활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회사의 컴퍼니 네임밸류가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활발하게 뭔가 권한을 더 많아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더 작은 회사로도 옮겨가는 게 영업 직군입니다. 확실히 말씀 주신 것처럼 연봉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업무의 권한이라던가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더 작은 외국계로도 이직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지사장의 입장에서 외국계 리서치 펌을 들어가고 싶은 취준생분들께 한마디 전달드리면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계 기업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환상이나 오해로 인해서 질에 어떠한 기대를 갖거나 혹은 질에 겁을 먹고 외국계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스터디가 있어야 되고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잘 알아야지만이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할 수가 있고 외국계 기업에서도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